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그간 비트코인과 CBDC에 대해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사실 달러 시스템을 설명한 최근 방송도 비트코인과 CBDC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비트코인과 CBDC를 이야기하는 게 바른 순서이겠죠. 오늘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과 CBDC,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가 간과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암호화폐와 관련되어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을 간단하게 짚어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댓글들의 질문사항에서는 비트코인 및 CBDC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궁금한지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의문점은 화면에 나온 바처럼 정리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째, 암호화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 또는 화폐인가? 둘째, 암호화폐는 달러 등의 국정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그와 경쟁할 것인가? 셋째, 세계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존속을 인정할 것인가? 넷째, 암호화폐 생태계는 과연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 다섯째, CBDC는 과연 일반 대중의 삶 또는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도구인가? 여섯째, 암호화폐 생태계는 미래에도 유지 또는 성장 가능한가? 오늘은 이들 6개의 질문 중 처음 3가지 질문과 관련된 논의를 간략하게 전개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들은 다음 방송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진행 중에 고래, 지갑, 해시레이트 등 암호화폐 시장에서 흔히 쓰는 일종의 은어나 전문 용어들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개별 코인 각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듯 합니다. 또한 본 방송은 교육적인 의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절대로 투자 자문이나 추천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암호화폐 거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소액 거래하였고 현재는 소액의 비트코인을 하드 월렛에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암호화폐는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 또는 화폐인가? 첫째 질문은 정부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등 여타 투자 자산과 달리 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식의 내재 가치는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에 기반하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별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인정하는 투자 자산인 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어떠한 현금 흐름도 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금이 자산 가치는 금이 부의 척도라는 사람들의 합의와 신뢰 그리고 그에 기반한 거래 네트워크에 기반합니다. 금 자체는 기업처럼 현금을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금 시장에 내다 팔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의 투자 가치를 신뢰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유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미술품, 인쇄가 잘못된 우표, 연예인이 신었던 신발, 에르메스의 버킨 백 등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매달 현금을 벌어오지는 않지만 해당 물품의 더 높은 가격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훌륭한 투자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 자산이란 그저 부를 담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릇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의 투자 가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금 흐름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 간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합의만 존재한다면 비트코인이나 NFT와 같은 전기 신호에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둘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를 대체하거나 달러와 경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비트코인에 집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만약 화폐로 본다면 심히 결점이 많은 화폐입니다. 화폐는 기능적 측면에서 교환 기능, 가치 척도 기능 및 가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가 이 모든 기능들을 원활하게 제공할 때 우리는 해당 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페이입니다. 지페이에 비하면 금화는 비록 가치 척도 기능과 가치 저장 기능이 우수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교환이나 지불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국 금본위제 하에서도 중앙은행에 금을 저장하고 저장된 금의 인출권을 금화 대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비트코인도 금과 유사하게 결제 용도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비트코인의 전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결제가 어렵죠. 그리고 금화는 소액 결제에 불편한 것처럼 비트코인도 소액 결제가 어렵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37,153달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사려면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의 가치를 표시하는 사토시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기 어려운 거래 환경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여타 암호화폐가 화폐로 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정작 화폐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달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조개 껍데기에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최소한 그 조개 껍데기가 달러와 경쟁 관계만 아니라면요. 이런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니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미국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CBDC나 달러와 경쟁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헤알화의 변동성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암호화폐 거래량의 80%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나 연준에게는 불편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테더가 달러의 자리를 실제로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셋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미 위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정부나 연준은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승인했듯이 월스트리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는 적당히 지원하고 세금이나 더 거둘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여부를 들먹이며
서로 관할권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을 사장시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연준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달러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2023년 6월 21일에 열린 미 하원 금융서비스 청문회에서 파월 의장은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도 화폐의 한 형태라고 발언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중앙은행의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시각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질의응답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이나 여타 잡코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니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곤도형의 루나와 테라 사건, 샘 뱅크먼 프리드의 FTX 거래소 파산 사건 모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곤도형의 테라와 FTX의 FTT가 모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매개되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씩 공격받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우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사실 화폐가 아니라 투자 자산입니다.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보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금은 역사적으로 불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성공적으로 담당했지만 지불수단으로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금은 결국 중앙은행에 집중되었고 금의 교환권이 지폐로 사용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래의 매개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암호화폐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화폐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암호화폐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불을 담는 그릇인 투자 자산으로서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S&P 500 차트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등장한 직후에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중에 대량의 유동성이 살포된 이후에는 비트코인과 S&P 500 지수는 거의 상호 연동되어 움직였습니다. 즉 초기의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로서 인식되었지만 지금의 비트코인은 그저 시중 유동성에 반응하는 단순한 투자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디플레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고 자의적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량에 비해 유량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가치 파괴의 가능성이 어떤 자산보다도 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서는 금보다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비교하자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동과 보관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거래의 익명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장점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대규모 자산의 은닉과 불법 자산의 이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전 세계 조세 피난처에까지 규제의 칼날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전 세계 독재자의 자산과 불법 자금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재 유로 달러가 담당하는 기능의 일부를 비트코인이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는 비트코인의 격렬한 급등락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이 계속 높아지는 양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든 내리든 비트코인의 매수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되면서 고래 지갑의 비중이
2011년 76%에서 2023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지만 이 현상을 해시레이트의 지속 상승 현상과 함께 고려하면 비트코인 시장의 저변이 계속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는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 역시도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이 과연 이더리움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다른 잡코인은 먼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CBDC는 인류를 세계 정부의 감시망으로 몰아넣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